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지금 뜨개질하는 손이 되게 덥네요. 음, 이번 주 계속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막 100도 가까이 됐어요. 100도 가까이 되면 한 40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 제 영상 소리가 좀 작은가요? 제가 마이크를 차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마이크 여기 찬 거 보이시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이크를 갖다 놓고도 또 잊어버리고 그냥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말을 해야지 그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도 제 에피소드 영상도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마이크를 옆에다 두고 막상 찍고 나서 보니까 마이크 연결을 안 했더라고요. 이러면 소리가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스웨터인데 스웨터 팔이에요. 스웨터 팔 잠깐 멈추고 보여드릴게요.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이거는 바람업 스웨터여가지고 팔도 각각 뜨고 몸통도 밑에서부터 뜬 다음에 다 이 가슴에서 다 조인을 해가지고 줄여 나가면서 목까지 뜨는 스웨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인크리스한 파트 보이시죠? 이거는 어, 브룩 브루클린즈가 아니라 해리스빌의 나이쉐이드라고 보셨을 거예요. 나이쉐이드가 아니라 이건 데일라이트여가지고 밝은 색인데 이거는 린트라는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겠지만 약간 라벤더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그냥 크림이 아니고 약간의 색깔이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뜨고 있는 스웨터는 Sarkle, SARKLE 라는 패턴이고 사실은 그 패턴이 퍼블리시 되자마자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뜨면 이 실로 뜨면 좋겠다 하고 샀거든요. 그런데 사놓고 다른 거 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약간 그 스웨터에 대한 그런 게 떨어졌어요. 막 빨리 떠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딴 걸 뭘 뜰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원래 마음에 정했던 걸 떠야지 하고 지금 그냥 이걸 시작했어요. 제가 계속 지금 5월달 바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아예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정신적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스웨터를 막 시작할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올렸던 어떤 스웨터 뜰까요? 했던 것도 사실 지금 그것도 약간 머릿속으로 시작하기가 조금 복잡한 게 그 카디건 경우에는 케이블 카디건 아니야 카디건스 ANIA인가요? 아니야 딱 그렇게 발음하는 거랑 똑같은 스페링이거든요. 그 스웨터는 케이블 스웨터여가지고 지금 제 머릿속에 케이블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점이고 또 그 다른 거는 웨트모어 스웨터 그거는 이제 무늬가 살짝 있긴 한 건데 음, 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뭘 할지도 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보류 상태고 여름이 지나야 뜰 것 같고요. 여름에는 보통 여름 스웨터를 많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집어들었어요. 이거는 일단 시작을 스타키넷으로 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잡해지는 부분은 이제 한국 갔다 와서 하더라도 일단
플레인 리딩이어서 이것부터 일단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실이 여기 있는데 막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지난번에는 제가 좀 심오하게 배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흐름도 끊기고 해서 마무리를 대강 하긴 했는데, 또 몇몇 분들이 답글을 길게 또 달아주시고 해서 배운다는 거 진짜 자기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거, 특히나 뜨개질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근데 배우는 단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는 게, 나 이거 배워볼래 하고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조금은 알잖아요. 왜냐면 내가 정말 관심이 없는 거를 배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배움의 단계에도 사실 금방 배우고 뭔가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운동 같은 경우도 잘하기까지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예체능,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소질, 탤런트가 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프로페셔널로 나아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기타를 배운다고, 아니면은 무슨 우쿨렐레를 배운다고 우리가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꼭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나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았어.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하겠죠. 일단 배운다면. 근데 제 머릿속에는 막 어려운 곡들과 아름다운 곡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걸 배우려고 해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곡들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나비야부터 시작해서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도 내가 그걸로 음을 만들어서 이게 이런 원리라는 것을 알고 그걸 도전을 했을 때 그런 기쁨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익스펙테이션과 우리의 배움의 속도는 다르니까, 나는 이제 뭐 진짜 학교 종이 땡땡땡 정도는 칠 수 있어 하는데, 그런 음악을 즐길 나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갭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일단 뭐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무슨 알파벳을 배우겠죠. 그리고 뭐 쉬운 단어들을 배우겠죠. 뭐 애플이니 무슨 뭐 쉬운 단어들. 근데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게 아니라, 그걸 막상 써먹으려면 그걸 써먹게 되기까지 누구 뭐 외국 사람이랑 만나서 단어 얘기만 할 건가요? 뭔가 말이 되는 거, 뭐 하이 하와이유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들을 차곡차곡 배워 나가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환경이 또 주어질 때, 또 영어의 그런 디딤돌이 생기겠죠.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거 이제 워낙 영어 저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진짜 발음도 다 좋고 영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산지 오래됐지만 그닥 그렇게 산 것만큼 잘하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제가 수줍음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성격 탓도 있어요. 언어 배우는 거는. 근데 이제는 그닥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던가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저는 충분히 제가 필요한 얘기들은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조금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악기 같은 건 사실 배우면
그런 기쁨을 얻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내심이 필요한데 그 배우는 과정까지도 내가 너무 만족한다. 내가 그 배우는 과정도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걸 좀 지속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그거 뭐 몇 달 안에 완성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얼마나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았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쓰이지 않는 언어는 사실은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어, 그걸 계속 쓸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이제 뭐 직장 구하려고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계속 써야 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된다든가 그러고 나면 또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미 이제 고연령이 된 사람들도 금방 배워서 뭔가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게 전 되게 실속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배운다면 뭐 스케이트 같은 거 타는 걸 배운다면 스케이트를 뭐 스케이트 선수가 될 거가 아니니까 스케이트를 일단 얼음판 위에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고 쭉쭉 미끄러 나갈 수 있는 정도를 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몸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못 배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배움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애들의 경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떻게 쉽게 어프로치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뭔가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 좀 지루하지 않고 계속해서 뜨개질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막 장벽이 높은 그런 취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잘 뜨기까지 그리고 어려운 걸 뜨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겉뜨기 안 뜨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뜰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걸 배워놓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는 있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발전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정말. 어떤 걸 배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처럼 뭐 축구를 시작했다, 베이스볼 같은 걸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골프를 시작했다 그러면 물론 치는 연습, 자세 이런 거 물론 배우겠지만 그리고 바로 내가 공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 못하는 사람들끼리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룰을 알고 그것만 알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 막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뜨개질이던 코바늘이건 쉽게 접근을 해서 일단 작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그런 것을 성취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그 다음엔 조금 더 어려운 거. 뭐 음식 같은 것도 나 음식 아무것도 몰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음식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한 거고 그닥 그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물론 복잡한 음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혼자 살게 됐을 때 대학 때 뭐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런 적도 없었고 그리고 뭐 그때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책이나 있지 않으면 모를까 근데 그냥 감으로 했는데 그냥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음식 같은 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레시피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뭐 마늘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이제 다듬는지도 모르고 뭐 끝을 따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잘라야 되는지 뭐 당근은 뭐 겉에 표면을 껍질을 벗겨야 되는지 안 벗겨야 되는지 뭐 감자 같은 건 분명하게 흙이 묻은 그런 게 있으니까 벗기지만 또 당근은 깨끗한 당근은 그거 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벗겨내는지를 깨끗이 씻으면 뭐 살짝 벗겨도
되지요. 뭐 수저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것들 알려주고 쉬운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 사실 음식 같은 거는 그닥 장벽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무슨 고추장, 된장 담그는 것도 아니고 김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아니면 김치 볶음밥 같은 거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움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그것보다 내가 쓰지 않을 만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영어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불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불어는 좀 재미도 있었고 처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영어처럼 막 그렇게 그닥 어려워지는 수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워해서 불어를 한번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이제 나이 들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불어는 배워봐야 쓸 일이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불어를 하겠어요. 진짜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배워서 읽거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사실 어디 뭐 불어로 써 있는 거 보면은 아니 최소한 여행을 가서라도 상표 같은 거라든지 디렉션 같은 것 정도는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속성으로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다른 언어를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유 영어나 잘하자. 영어 단어도 모르는 거 엄청 많은데 그래서 영어를 해야지. 영어 공부를 해야지. 단어를 외워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되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삶이 되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만 하게 되지 그걸 또 배우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불어보다는 스페니쉬를 배우는 게 미국에 사는 스페니쉬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게 낫겠다 하는데 그러고 뭐 있는 거죠. 내가 그걸 얼마나 쓰겠어 뭐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 뭔가 언어라는 건 쓰임이 있어야지 늘어요. 영어도 계속 쓸 수 있는 환경에 저는 있으니까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뭐 내가 배우고 싶든 안 배우고 싶든 그냥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나름대로 배우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뜨개질 하는데 바빠가지고 저는 하모니카도 좀 연습을 해서 하모니카를 좀 배우고 싶다 했더니 이제 그거를 크리스마스 때인가 제 아이가 이제 아빠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하모니카를 사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냥 기본적인 건 불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 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고 뭐냐 아주 쉬운 것들은 들숨 날숨 뭐 그거 가지고 부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하모니카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게 약간 멜랑콜리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잘 부는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움의 얘기를 이제 마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거, 아니면은 어떤 배움에 있어서 완성을 이룬다는 거는 또 무엇일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까 싶어요. 어차피 내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뭐 내가 프로페셔널이 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정말 뭔가 좋아해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의 프로페셔널처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 이르는 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뜨개질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그동안에 뜨개질 했던 것들을 이제 저의 경험으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완성을 이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뜨개 하시고 저도 그렇지만 뜨개 작품 100% 100% 만족하시나요? 이거는 정말 퍼펙트해. 고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목둘레도 적당하고, 어, 몸도 적당히 잘 맞고, 길이도 완전히 내 몸엔 진짜 딱이야.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건 또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실수를 좀 했는데, 그냥 넘어가지 했던 것들. 뭐, 나중에 특별히 그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작은 실수 넘어가는 것들은. 근데 스웨터를 뜨고 나서, 이거는 팔이 조금만 길었으면. 조금 길게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일단 뜬 거는. 이거는 목둘레가 조금 더 느슨한데 다음에 뜨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똑같은 패턴 연속해서 두 번 또 안 떠. 그쵸? 그리고 이거는 팔이 좀 벙벙해. 여기서 이렇게 줄였으면 더 나았을걸. 항상 저처럼 뜨기 많이 하는 사람도 100% 완벽하게, 뭐 100% 완벽하게 그 패턴을 보고 따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 만족을 주느냐. 어떤 때는 다 떠놓고 이 색깔 왜 이렇게 나랑 안 어울리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특히나 이런 취미, 예술, 뭐 아트, 뭐 이런 쪽으로는 완벽함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그리고 완벽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내가 꼼꼼하게 한다 해도, 어? 나 잘한다고 했는데 왜 이쪽이 약간 좀 더 느슨하지? 뭐 이 스티치가 약간 더 단단하지? 그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뜨개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지만 완벽한 걸 추구하는 사람한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려는 걸 조금 마음에서 비워내야 된다. 네가 아무리 꼼꼼하게 하려고 해도 그거는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다 포용해야지 뜨개가 즐거울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 어,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음악 좋다. 이거는 비 올 때 들으면 딱이야. 저희가 인조이를 하죠. 그 대중음악들은 뭐 다 완벽할까요? 그 곡을 만든 사람들, 그 곡을 부른 사람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걸 만든 사람들은 어딘가 아쉬움이 있을 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분명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퍼펙트해. 이 곡은 어디 빼고 더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빠진 게 있더라도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저희는 그냥 그걸 사랑할 것 같아요. 그거 여기 부족한데 라고 얘기 안 하겠죠. 정말 그 전문가들이나 그런 크리틱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아주 잘 팔리는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을 쓴 사람은 100%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냥 읽는 사람이 즐거우면 된 거죠.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충족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노력해요. 완벽해지려고. 대중 예술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중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거보다 이 음악이 더 완성도가 있는데 왜 그 음악보다 이 음악을 더 좋아하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가 정말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미술관 같은 데 가잖아요. 정말 너무 재미없고 지루했어요. 저는 미술에 어떤 그런 일가견도 없고, 그 나이 때 미술을 즐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이것과 이 그림과 내 친구가 그린 그림의 차이는 뭘까? 그러니까 그림에 문외한인 사람들한테서 많이 듣는 질문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그림은 도대체 뭔가요? 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품이래. 그거는 이제 일반 대중 미술은 아니겠죠. 어떤 그런 미술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인조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물론 저희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없다를 매길 수는 없겠죠. 아직도 그래요. 저는 미술관 가끔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 그림이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좋다 하는 느낌을 받겠지만 이런 추상화 같은 것들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그림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 작년인가? 작년 봄쯤인가? 그 작년 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요? 그 유튜브에 쇼팽 컴피티션 영상이 그 라이브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는 몰랐고 중간에 알아가지고 중간 그거를 막 한 달 정도 되게 오랫동안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음악을 그냥 즐기는 정도이지 어떻게 해서 그 전문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그걸 듣고 어떤 게 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는 거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귀가 저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충분히 즐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학생이 연주를 하는 걸 들어도 저는 그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프로페셔널이 꼭 이렇게 CD를 낼 만한 퀄리티의 연주를 한 것을 제가 꼭 즐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서 그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지난 한 몇 주 전인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요즘에 방탄 그에 빠져가지고 방탄의 그런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그 지민 씨하고 제이홉 씨하고 그다음에 정국 씨 세 명이서 어떤 이제 공연을 위해 가지고 그 유명한 곡의 중간에 세 명이서 춤을 추는 걸 아마 버럴 거예요. 버러 안에 넣는 그거를 찍는 동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 같은 거가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마음에 들 때까지 찍는 거예요. 막 이제 지칠 때까지.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첫 번째 것도 좋고 두 번째 것도 좋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희들이 춤을 춰줘서 좋고 워낙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는 안 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그런 눈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게 그거일 것 같을 텐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본인 스스로를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술 쪽으로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떤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춤을 추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 쏟아내는 그런 에너지가 결국은 나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함이 가장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뜨개질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뭔가 실수를 했는데 만회할 수 있고 만회해야 마음이 풀린다. 그러면 정말 옆에서 그거 안 보여. 뭐 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해도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오케이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죠. 실수가 지금 이만큼 떴지만 여기서 막 엄청나게 큰 구멍이 하나 있다. 뭐 아니면 뭔가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이만큼을 떴어도 내 기준에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어떤 시선 자체가 좀 그렇다고 뭐 내가 설렁설렁 하지는 않으니까 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프로페셔널 어떻게 보면 완성도 어떤 일을 이루는 데의 완성도는 결국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고 본인만이 그걸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이거를 떠가지고 어디 컴피티션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컴핏을 한다면 그건 이제 그 프로페셔널 그 사람이 보는 각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를 저지하는 사람은 온전히 나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하는 행동이 어쩌면 더 즐거울 수도 있는 거. 저는 컴피티션 자체를 별로 인조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컴피티션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그거는 좋은 성과죠. 본인에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참고 이렇게 했던 보람이 있다. 이제 그 사람들 뒤에는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란 이름이 따라올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 가치가 높아지니까 뭐 이제 코치로 활동을 할 때 돈을 많이 받을 거고 메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나의 만족인 건가? 아니면은 정말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뭐 그런 동기부여를 항상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제 뜨개질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제 생각을 그 바탕으로 둔 것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아니고요. 돈을 버실 분이면 돈을 벌 만한 소재를 선택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돈을 버는 수단이고, 저는 정말 순수하게 소통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 이걸 하다 보면 또 다른 방향의 길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된 거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걸로 막,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패턴을 쓰면은 내가 퍼블리시를 하면은 이걸로 돈을 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패턴 쓰시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닥 즐겨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될 때 하면 되지. 그걸 돈이 나오면 좋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고, 그 동기를 항상 생각해요. 내가 패턴을 쓰고 싶어. 그러면 너는 패턴을 많이 써서 돈을 벌 생각이고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정말 이런 인스퍼레이션을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건지, 그거를 저는 좀 자주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의 패션은 어디 있는지를
좀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아유, 이런 말씀 뭐 드려봐야 뭐 재미난 얘기도 아니고 골치 아픈 얘기긴 한데, 그냥 여러분이랑 한번 나눴으면 했던 토픽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뜨개질 재밌게 하고 계시죠? 저도 막 제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뜨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떨기로 하고, 아무튼 한 주도 또 잘 보내시고, 제가 미리미리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한국을 갔다 오는 동안에도 갭이 없도록 지금 영상을 좀 자주자주 찍고 있어요.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뜨개질 열심히 재밌게 하시고, 다가오는 여름 또 잘 준비하시고, 저랑 또 이제 재밌는 뜨개 계속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요. 안녕.